자, 오늘은요, 이제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게 뭐냐면 원자예요, 원자. 자, 이 원자라는 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원소랑 헷갈리는데, 원소는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이름. 아, 산소냐, 뭐 질소냐, 수소냐. 그리고 원자는 그 산소 알갱이, 아니면 뭐 수소 알갱이, 아니면 뭐 질소 알갱이, 즉 입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자는 뭐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이걸 원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때 이 원자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돌턴. 그래서 이 돌턴의 원자설, 요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돌턴의 원자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뭐냐면 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니까 더 이상 쪼갤래야 쪼갤 수가 없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건요 뭐 진짜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같은 종류의 원자는 뭐 크기나 모양, 질량, 그 다음에 뭐 성질 등이 같고, 다른 종류끼리는 어떻더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소리겠죠. 같은 애들끼리는 크기, 모양, 질량, 성질 이런 게 같을 때고, 다른 종류끼리는 다를 테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원자끼리 반응할 때,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원자는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더라. 즉 원자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요,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지만 뭐만 변하냐면 이 원자가 늘어선 모습, 즉 원자 배열만 변해요. 자, 그래서 이 돌턴은요, 왜 이 세 번째 항목을 얘기하게 됐냐면 바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배울 건데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탕 10g 하고요 물 100g하고 섞어서 설탕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설탕물의 질량이 얼마가 돼요? 110g. 그죠? 자, 그러니까 원자가 만약에 새로 생겨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질량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없어진다면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종류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질량이 변하겠죠. 근데 똑같더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항목이 나온 거예요. 다음 네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화학 반응 시 요 원자는 항상 일정한 비율, 그래서 그 비율이 뭐냐면 질량비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비율로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비율로 반응하지 않고 항상 그 비율로만 반응하더라. 이것도 이제 역시 무슨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좀 이따가 우선 간단하게 다뤄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사실은 이제 돌턴의 원자설이에요. 근데 돌턴이라는 사람은 근대시대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중에서 몇 개는 틀린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의 수정, 그러니까 몇 개는 바뀌어야 되더라 이거예요. 바뀌어야 되더라.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1번 항목이에요. 첫 번째 항목. 그러니까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제 현대 과학 기술로 이제 핵 분열 반응에 의해서 쪼개져요. 자, 다음 또 바뀌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이 뭐였어요? 같은 종류끼리는 크기, 모양, 질량, 성질 똑같고 다른 종류끼리는 다르다 그랬죠. 근데 얘도 이제 뭐가 발견이 됐냐면 동위원소라는 게 발견됐어요. 자, 이 동위원소라는 건요, 어떤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부르냐면 같은 종류인데 질량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동위원소가 발견됨으로 해서 저 두 번째 항목도 수정이 돼야 돼요.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네 개인데 세 개나 바꾸면 다 틀리잖아요. 그러는데, 자, 3번 항목도 바꾸셔야 돼요. 자, 3번 항목에서 뭐라 했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변하더라 이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중학교 수준 문제 풀 때는 이게 그냥 진리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아니면 문제에 다음 중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나는 거, 그러면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대 우리가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 돌턴의 원자설로 다 풀어요. 아직은. 자, 다음 이제 뭐냐면요, 이 원자설과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 봅시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얘는 진짜 쉬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냐면 반응하기 전 물질의 총 질량이나 반응한 후에 물질의 총 질량이나 어떻다라는 거냐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질량이 안 변하고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요, 아까 들어드린 예, 설탕하고요, 그 다음에 물하고 반응하면 섞으면 설탕물이 되죠. 자, 이때 설탕을 10g을 넣어줬고요, 물을 100g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설탕물이 몇 g이 만들어지냐면 110g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자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섞여있는 직기병에다가 전기 스파크를 튀겨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이 만들어져요. 물. 이때 반응한 수소가 1g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8g이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물의 질량이 얼마냐면 9g이에요. 9g. 그러니까 저 관계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응하기 전이나 반응한 후나 어떻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얘는요 원자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자,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자는 항상 일정한 질량 비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비율로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비율로 반응하면 전혀 새로운 물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몇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방금 했던 거,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될 때에는요 항상 수소 1, 산소 8, 물 9, 요 비율로만 나와요. 요 비율로만 반응해요. 다음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자면요, 철하고 황하고 반응하면 황화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 반응하는 비가 어떻게 되냐면 철 7에 황 4에 황화철이 11의 비율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 선생님이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2학기 때 또 나와요. 그때 더 자세하게 하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이런 거다, 이렇게 반응하는 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구나,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뒤에 가면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원자 모형이에요. 자, 이 원자 모형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뭐냐면 원자를
나타낸 모형이죠. 이걸 원자 모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뭐냐면 이 원자 모형을 왜 쓰느냐라는 거예요. 원자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 원자 모형을 왜 쓰느냐. 자, 원자 모형을 왜 쓰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알갱이다 그랬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원자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 여기요, 지금 수소원자랑 산소원자랑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작아서 안 보여요.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여, 그죠?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해하라고 원자 모형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모형의 조건, 즉 어떤 애들을 원자 모형으로 쓸 수 있느냐면 별거 없어요. 바로 이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물체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주로 자주 쓰는 겁니다. 볼트, 너트, 아니면 뭐 핀, 고리, 심지어 블럭도 블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뭐냐면 분자예요. 분자. 분자인데, 자, 이 분자라는 건요, 이제 뭐냐면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어머, 쌤, 아까 원자가 제일 작다면서요. 이거 뭐예요? 얘는 이것도 작고, 뭐 아까도 작고, 이것도 작고, 그죠? 자, 내 앞에 말이 달라요. 뭐냐면, 원자는 그냥 물질을 이루고 있는 제일 작은 알갱이고요. 이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작은 입자예요. 그래서 따지고 들자면 이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만들어내요. 자, 그럼 이 분자라는 개념이 왜 나오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원자 다음에 분자라는 개념이 왜 나오게 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뭐냐면 기체 반응의 법칙. 자,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게이 리삭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해서 주장을 한 건데, 뭐냐면, 자,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자,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형성할 때 요거 중요합니다. 항상 일정한 부피
부피 B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되게 길죠? 자, 항상 일정한 부피 B로 반응하는데 어떨 때라 그랬어요? 기체랑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예요. 아무 때나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기체랑 기체랑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반응하는 부피 B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피 B.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발견을 했느냐? 아,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수증기, 즉 물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때는 부피 B가, 아이고 너무 가까이 있었네요. 부피 B가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부피 B가 얼마냐면 2 대 1 대 2의 부피 B로 반응하더라 이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예가 뭐가 있냐면요. 뭐 질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때에도 질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때에도 보시면 이때 부피 B가 얼마 대 얼마 대 얼마의 비율로 나오냐면 1 대 3 대 2의 부피 B로 반응하더라 이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예가 또 뭐가 있냐면요. 뭐 염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염화수소 기체가 만들어질 때는요. 이때는 부피 B가 염소 대 수소 대 염화수소가요. 1 대 1 대 2의 부피 B로 반응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때요 이 염화수소는요 물에다가 녹이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염산이에요. 염산. 그러니까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다가 놓으면 염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부피 B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피 B. 부피 B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피 B 기억 안 해두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 기체 반응의 법칙하고요. 원자를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랑 산소랑 반응했더니 수증기가 나온대요. 이때 부피 B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피 B가 반응하는 부피 B가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2 대 1 대 2로 반응한다 그랬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수소 두 부피에 산소 한 부피가 반응하니까 수증기도 몇 부피 나와요? 두 부피 나와요. 자, 그러면 수소 원자 하나씩 들어있고 그다음 산소 원자 이렇게 하나 들어있었다라고 쳐봅시다. 하나에 하나씩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두 부피가 돼야 돼요. 두 부피가.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되면 돼요? 사이좋게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누구예요? 산소. 산소 원자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두 부피에 나뉘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머, 잘려야 되죠.
근데 돌턴의 원자설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즉,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 원자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어머 원자가 쪼개져야 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자 하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기체 반응의 법칙하고 분자. 그래서 이 사람이 콜똘히 생각해 봤어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했냐면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수증기 물이 될 때 부피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피비가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2 대 1 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두 부피대 한 부피대 두 부피. 그래서 이 사람이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씩 똑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면 돼요? 자 수소 원자가 총 4개 있으니까 각각 몇 개씩 들어가면 돼요? 2개씩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 산소 원자도 2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설명이 가능하죠. 즉 이 분자로 설명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게 바로 이 분자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원자가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어긋나지 않고 딱 맞아 들어가네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 몇 개가 모여서 물질의 성질을 띠게 된 입자, 이걸 분자라고 부르자 라고 된 거예요. 분자라고 부르자. 자, 그래서 이때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분자는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입자다 라고 부르자.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에 의하면요 뭐냐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안에는 요거 중에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수의 분자를 지닌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분자, 즉 수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이게요. 만약에 들어가는 개수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 또 이게 설명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그럼 똑같은 부피 안에는 분자가 똑같은 개수 들어가더라. 지금 보시면요. 한 분자 들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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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 안에는 똑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야 되더라. 그래야 이게 설명이 깔끔하게 되니까. 그래서 같은 수의 분자를 지닌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요. 분자식이에요. 분자식. 분자식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세계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쓰기 힘드니까 야, 이제 좀 정리 좀 하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이 분자식이라는 건 뭐냐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랑 수를 원소 기호랑 숫자로 나타낸 식이에요. 이걸 분자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니다. 우선 분자식의 표현 봅시다. 그래서 자, 분자식을 표현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물의 분자식은요, H2O. 그래서 앞에 이렇게 크게 숫자가 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선 이 앞에 크게 붙어 있는 이 숫자는 뭐냐면 분자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뒤에 이 H2O 분자가 2개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뒤에 쬐까맣게 붙어 있는 숫자 2는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원자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원자가 몇 개냐. 자, 그러면 H는 누구예요? 수소죠. O는 뭐예요? 산소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의 분자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분자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것도 묻는 거 잘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분자의 종류와 수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분자식을 이제 외워두시게 되면 지금처럼 H2O 그러면 물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 앞에 있는 이 큰 숫자를 보면 이게 2개 있구나, 3개 있구나, 100개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랑 수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수소 2개, 산소 하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도 알 수 있냐면 이루고 있는 총 원자 수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수소 2개, 산소 하나 결합했어요. 2개 하나 결합했으니까 총 몇 개예요? 3개.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대요? 2개가 있대요. 3개짜리가 2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몇 개? 6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뭐냐? 자, 그래서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의 분자식이에요. 자, 이 여러 가지 물질의 분자식은요, 여러분들,
우선 외워 두셔야 돼요.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이거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충 몇 가지만 선생님이 표현을 해드리자면요. 자, 물질, 분자식, 물질, 분자식. 자, 그래서 우선요, 수소. 수소는요, 분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H2.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거예요. 그다음 산소는 O2. 자,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자, 이 이산화탄소는요, CO2. 다음 물은 H2O 이렇게 나타내요. 다음에 뭐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는요, NH3. 다음에 뭐 과산화수소, 얘는요 H2O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애들이냐면 분자식으로 나타내기 힘든 물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분자식으로 나타내기 힘든 물질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우선 금속이나 아니면 뭐 이온 결합 화합물,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금속이나 이온 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루고 있는 원자의 배열이 매우 규칙적이에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매우 규칙적이라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도대체 이 분자 한 개를 몇 개의 원자가 구성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로 나타내냐면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때요, 요 화학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분자식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분자식은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화학식은 뭐냐면 이때요,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랑 구성하는 비율이에요. 구성하는 비율. 몇 개가 아니라 몇 개 대 몇 개의 비율로 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비를 원소 기호랑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이걸 화학식이라고 불러요. 이때 구성 비를 나타낸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성 비를 나타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때요, 이제 첫 번째 이 화학식을 표현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NaCl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 원자 한 개에 염소 원자 한 개가 반응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한 개가 반응한 게 아니라 반응하는 비가 나트륨 대 염소가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뭔 차이냐면 얘는 그냥 한 개 그럼 끝이라는 소리고, 얘는 몰라요. 대신에 1대1의 비율이라는 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세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비율로 치면 4개라 들어도 얼마예요? 1대1이죠. 그러니까 개수는 몰라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1대1의 비율이다 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물질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방금 한 염화 나트륨, 아니면 뭐 구리, 철, 산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아니면 흑연, 이런 애들이 다 분자를 몇 개를 구성하는지를 몰라요. 왜?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걸 몇 개까지 끊어야 하나의 분자가 되는지 몰라서 이루고 있는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학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분자식 꼭 외워두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원소 기호 있었죠. 원소 기호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분자식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분자식. 안 외워두시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분자식으로 표현하기 힘든 물질들이 있더라라는 거. 분자식으로 표현하기 힘든 물질들이 있더라라는 거. 왜? 너무 다다다다다닥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도대체 분자 관계를 몇 개가 구성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이용하더라? 화학식을 쓰더라. 화학식은 개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구성하는 비율이라 그랬어요. 비율.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우실 게 꽤 많아요. 우선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뭐예요? 부피비도 외워두셔야 돼요. 부피비. 이거 잘 나옵니다. 문제에 이제 이 부피비를 가지고 푸는 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물의 순환과 날씨 변화에 대해서 할게요.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중간에 종이 땡 쳤죠? 학원에서 선생님 혼자 그냥 찍다 보니까 이 종을 제 맘대로 바꿀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